자, 우리가 집을 처음에 새로 딱 지었어요. 집을 딱 지었다고. 새 집이야. 그럼 시간 흘러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이 집이 어떻게 돼요? 낡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새 집일 때는 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새 집이, 새 아파트.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10년이 흘렀단 말이야. 그럼 집이 좀 낡아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낡은 집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나보다 소득이 조금 못한 사람이 그 물건을 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처럼 상위층, 고소득층이 살고 있던 집에 저소득층들이 들어와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한다. 이거를 하향여가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살다가 또 물려줘. 그럼 이 사람 또 살다가 또 자기 집이 낡아지면 또 못한 사람을 또 물려주겠죠. 계속 물려준다 이제. 그러다 결국 나중에 집이 불량주택처럼 집이 많이 낡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지? 재개발하겠지.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집이 들어와? 새 아파트도 들어오지? 그럼 거기 또 누가 들어와 이제? 상위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살던 집을 재개발해가지고 상위층이 들어오는 거는 상향여가. 상위층이 살던 집을 그대로 계속 물려주는 거는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가는 크게 둘로 나눠.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로 나눠요. 하향여가는 이름 그대로 하향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하위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수선 안 하는 겁니다.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하향여가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됐죠? 자, 다시. 자, 사용하던 집이 낡아졌어요. 이 낡아진 집을 저가주택이라 그래요. 저가주택. 그러면 저가주택을 내가 물려주려고 그래. 근데 이 저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저가주택을 물려줄 수가 있겠어요?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하향여가가 안 일어납니다. 하향여가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물려주는 거야.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물려줘. 그럼 동생이 싫어해. 싫어하면 안 입을 거야. 그럼 물려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저 형님 입던 바지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동생들이 형 바지 줘 막 이렇게 그런 수요가 많을 때 물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 여과는 일어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 하향 여과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을 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향 여과가 일어나잖아요.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 하향 여과의 결과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합니다. 무조건 증가합니다. 하향 여과가 계속 일어나잖아. 그럼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해요. 맞아. 요즘 우리 당근마켓 있대. 당근마켓 쓰던 거 물려주는 거거든요. 아니 무전 오해하시면 안 돼. 당근마켓 뭐 받아서 꼭 저소득층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하향 여과는 쓰던 물건을 계속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하향 여과가 계속 활발해지면 새 물건이 많을까, 중고 물건이 많을까? 그렇죠. 저가주택 양이 늘어난다고요. 그럼 하향 여과가 반대가 뭐냐면 상향 여과거든. 상향 여과는 재개발을 얘기해요. 그러면 상향 여과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재개발이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럼 재개발이 일어나면 저가주택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전부 새 집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 저가주택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조금 전에 수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수선 안 한다는 말은, 자, 우리가 수선을 하면 수선 비용이 들어. 수선하면 수선 비용이 들죠? 그럼 수선을 하게 되면 수선 후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선 안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크다, 증가가 크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수선 비용이 수선 후 가치 증가보다 크다 이 말 나오잖아? 그럼 수선한다, 수선 안 한다? 수선 안 한다는 뜻이죠. 수선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여과다? 하향 여과입니다. 자, 그럼 상향 여과인데요. 상향 여과. 상향 여과는 뜻이 뭘까, 그러면? 상향 여과의 뜻.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누가 쓰는 거다? 상위층이 쓰는 거죠. 하위층이 쓰던 집을 부자들이 그대로 쓸 리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재개발한다는 얘기죠.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대수선,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떨 때 상향여가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 없다? 저가주택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해야지. 야, 그럼 재개발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또는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그때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수선 비용보다 뭐가 더 크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비용보다 재개발을 하고 나서 들어오는 수익이 더 크다. 그럼 재개발하는 거지.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자, 그럼 교재 볼게요. 하향여가요. 154. 하향여가 1번.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고소득층을 상위라 그러고 저소득을 하위 그래도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줄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었을 때? 증가했을 때 일어나요. 됐죠? 근데 우리 책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3번하고 4번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적어주세요. 책에다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향여가 보세요. 저소득 계층이 사용되던 주택이 동그라미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요. 재개발 동그라미가 별표야. 재개발 나오면 상향여가입니다. 지금 여기 울산에 지금 재개발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이제 지금 저기 누가 살아? 저소득층 살거든.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저소득층들이. 저 지역이 재개발돼. 그럼 이제 새 아파트 들어오겠죠. 그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저 지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상향여가입니다. 그래서 수산도는 재개발 딱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이번에 상향여가는 줄치고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한다. 밑에다 가라고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없는 거야. 아무런 거래가 없어. 저가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재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됐어요? 그럼 그 밑에 주택의 하향여가 과정인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요런 개념이에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받는다고 그랬어. 이게 하향여가야? 하향여가. 그럼 형님은 바지 어떤 바지 입어야 되지? 그래. 그게 하향여가 핵심이다. 자, 하향여가라는 얘기는 고소득층들은 새 집 사는 거예요. 항상. 고소득층들의 집은 신규 공급이에요. 저소득층들은요, 부자들이 쓰던 집 물려받는 개념이 하향여가예요. 그래서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은 하향여가를 통한 공급. 서글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론이기 때문에. 동생들 형님 바지 물려받아야 돼. 하지만 이 저가주택이라는 게 저소득층입니다. 저가주택은 저소득층이라 생각해야 돼. 하지만 고가주택은, 즉 고소득층들이 사용하는 고가주택은 하향여가를 통한 공급이 아니고요. 신규 공급을 통한 공급이에요. 이게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시험에 나오면 하향여가라는 거는 저가주택은 신규 공급, 고가주택은 하향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뭐를 통해서 공급이 되고 물려받는 거야. 동생들은 형님이 입던 바지를 물려받아서 바지를 공급받고, 형님들은 고소득층들은 새 바지를 가지고 바지를 공급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하향여가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향여가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쓰던 물건을 낡아지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물려받게 되고, 이 사람이 사용하다가 또 물려받게 되고, 또 물려받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 되면 집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량주택이 되겠지. 불량주택. 그래서 이제 불량주택 문제가 나와. 자,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면 156페이지입니다. 거기 불량주택 보이세요? 잠깐, 불량주택은 질문. 하향여가의 결과물이다. 상향여가의 결과물이다. 하향여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옆에다 불량주택 옆에다 적으세요. 하향여가의 산물이에요. 밑에 있지만 적어두세요. 바로 하향여가의 산물이야.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향여가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계속 물려주는 거라 그랬잖아. 이건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소득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그런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량주택이 생기는 거지,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불량주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 보면 동그란 1번이에요.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줄치세요. 둘째 줄에 저소득의 문제이다. 줄쳤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며 줄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불량주택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량주택,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다.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는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오히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저소득의 문제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철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철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불량주택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어렵다.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됐어요? 자, 불량주택 봤습니다. 자, 이제 155페이지. 자, 주택의 여가 봤고요. 이제는 주거 분리예요. 주거 분리. 이제 우리 교재 155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주거 분리의 뜻부터 봐야 돼요. 자, 줄 칠게요. 주거 분리란 줄 치고요. 155페이지입니다. 주거 분리의 의의. 주거 분리란 줄 치고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 줄 치세요. 고가 줄 딱 치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그게 주거 분리예요. 여기는 고가 주택 지역, 고소득층 주거 지역, 여기는 저가 주택 지역, 다른 말로 하면 저소득층 주거 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거 분리라 그래요. 그것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또 줄칩니다.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줄칩니다. 이런 주거 분리 현상은 여기 신정동 이런 인근 지역에서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남구 같은 인근 지역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인 면에서도 이런 주거 분리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서울에 가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나눠질 수도 있고 좁은 성북구라는 그 안에서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 분리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주거 분리는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요? 이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또 요새 보시면 셋째 줄에 볼게요.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은 주택 소비자가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고 정외부 효과는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안 중요하고요. 그냥 외부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여기.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주거 분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안 나눠지려면 어떻게 하면 안 나눠집니까? 이 저가주택 지역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주거 분리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이거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 옛날 최빈국이었거든요. 최빈국. 그렇잖아요. 지금 선진국이죠. 깨져버린 거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옛날부터 후진국인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없어요. 그게 딱 주거 분리야. 지금 나는 국가 분리야. 최빈국 나라가 지금 옛날에 선진국, 지금도 계속 선진국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어요. 못 살던 나라, 계속 못 살던 나라입니다, 지금. 그죠? 그게 딱 고차가 된 게 주거 분리라고. 근데 이게 저소득층 애들이 깨져버리잖아. 그럼 이게 주거 분리가 깨져버리는 거야. 만약 이 동네가, 이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부자 동네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깨지더라, 이 말이야. 안 깨지더라. 안 깨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는 딱 선진국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대단한 나라라니까, 우리나라는. 자, 그럼 볼게요. 이 고가주택 지역은요, 정외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 동네.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고. 부자 동네 가보면. 동네도 깨끗하고. 이 지역 사람들도 일찍 일어나고 생활 자체가 반듯해.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집들은요, 집이 낡아지면요, 수선을 해요. 왜냐?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는 거예요. 집 상태가 계속 쾌적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가주택으로 남아요. 그럼 이 동네는요, 부의부 효과가 강해요.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니까. 여기 가면 길에 좀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술 드시고. 밤만 되면 동네 시끄러워. 경찰차 삐용삐용 내날라 오고요. 동네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동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집을 고쳐봤자 그만큼 가치가 안 올라.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 그 집이 점점 낡아져.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가지고 동네도 깨끗하게 하고 새벽종이 울렸네. 그래서 한 거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야.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 청소. 아침 일찍 일어나자. 왜? 저소득층들은 다 늦게 일어나요. 부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난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개발하고요. 운동하고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요. 근데 좀 저소득층들은 아침 일찍 눈 떴잖아. 8시에 일어나서 할 게 없는 거야. 다시 자자. 눈 뜨면 2시야. 배고파, 밥 먹어. 밥 잠이 오네. 밥 먹었더니 또 자자. 저녁이야. 또 저녁 밥 먹어야 돼. 또 자자. 하루 종일 그거야. 바뀔 리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남는 거지, 뭐. 빈익빈 부익부. 그죠? 그러면 그 노래 그렇잖아.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크기 때문에 계속 투자합니다. 부자들은 자기한테 계속 투자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보고 세미나도 자주 들어다니고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계속 고가주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얘들은요, 이런 상태니까 투자를 한다, 투자를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니까 계속 이거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주거분리가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쪽 편에 있다. 저소득층이다. 그럼 어떻게, 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자기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투자야. 뭐 돈만 들인다고 투자한 줄 아세요? 내 시간을 투자하면 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책하고 또 무료 강좌 있으면 들으러 가보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 무료 강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료 강좌 없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들으러 가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주거분리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외부 효과 때문이에요. 외부 효과. 그리고 여기는 부외부 효과가 강하니까 수선 안 해. 계속 낡아지는 거야. 여기는 정외부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고소득층 고가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크게 안 중요해. 그냥 그렇구나. 주거분리의 뜻이 뭐라고요? 고가주택 지역과 저가주택 지역으로 나눠지는 게 주거분리입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어떤 게 나오느냐. 자, 이 고가주택 지역. 여기가 저가주택 지역.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주거분리. 자, 여기 고가주택 지역이 있잖아요. 자, 요 지역에 있는 집들이 낡아졌어요. 낡아졌다고. 그러면 집이 낡아지면 집주인들은 이 집을 고쳐야 될까? 팔아야 될까를 고민하겠죠. 맞아요? 그럼 수선을 하려고 하니까 수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수선 후 가치 증가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팔아버리겠죠. 자, 그런데 이 저가주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든지 어떤 소득이 늘어가지고 저가주택을 필요로 해. 저가주택이 필요해. 근데 저가주택은 새로 안 짓거든요. 저가주택은 새로 안 지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어떤 집을 사야 돼요? 이 집을 사겠죠. 부자 동네에 있는 집들 중에 낡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이 사람들이 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요. 이 살을. 이게 무슨 여가야? 하양여가. 이거 하양여가잖아. 하양여가 아니에요? 여기 원래 누가 살던 집인데? 부자들. 근데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소득층. 이걸 친입이라 그럽니다. 친입. 자, 친입은 노란색 어디 갔어? 친입은 하향여가야. 고가주택 지역으로 누가 들어온다 지금? 저가주택 사람들이 들어온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친입이라 그러고 하향여가와 관계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줄 칠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하향여가에서 한 거예요.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트럼프가 벽을 쳤지. 멕시코 애들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미국 애들이 멕시코 넘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야. 멕시코 애들이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벽을 쳤잖아. 침입을 막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쳐들어가는 침입이지만 죽어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소득층들이 상위층으로 들어오는 거를 침입이라고 그래요. 하향여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지역은 고가주택 지역이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가깝잖아요. 그럼 여기는 가격이 다른 고가주택보다 싸게 거래될까? 비싸게 거래될까? 싸게 거래됩니다. 할인 거래됩니다. 할인 거래. 즉, 저가주택과 인접한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반대로 저가주택 지역인데 고가주택과 인접한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거래될까요? 할증 거래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 지역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지만 부자 동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정외부 효과가 날아와요. 정외부 효과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 다른 데보다. 하지만 여기는 고가주택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부의외부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할인 거래됩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데는 줄 안 쳐도 되고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156페이지입니다. 경계지역에서의 여가현상 보이세요? 여기 줄치고 별표하세요.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이 경계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이야. 경계지역에서. 자, 경계지역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 중 줄치고요. 이 경계지역 해보니까 좀 표현이 애매한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여기 줄치세요.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가까움으로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거래된다? 할인 거래됩니다. 할인 거래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 줄치시고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움으로 여기는 무슨 거래된다? 할증 거래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친입 여기 친입 봅시다. 우리 교재 보면 만일 좀 읽어볼게요. 셋째 줄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만일 보이세요? 읽어보세요. 만일 저소득층 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수선 개량 비용이 수선 개량 후 주택의 가치 상승보다 클 때 보이세요? 수선 개량 비용이 수선 개량 후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클 때 수선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수선 안 하겠지? 수선 안 하면 무슨 여가예요? 하향여가. 수선 안 하고 하향여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소득층 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수선 개량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여가가 발생한다? 하향여가 발생. 하향여가 발생 줄치세요. 그게 친입이야. 친입 동그라미. 친입. 그 밑에 보면 친입이란 말 나오죠? 친입으로 인해 하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줄치세요. 친입으로 인해 하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계속 친입이 들어와. 계속 들어와 이제. 계속. 그럼 여기는 원래 무슨 지역이었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돼버려 이제?
그렇지. 저소득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천이라 그래요. 개성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변화되어 천이 개성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친입이 먼저 일어납니까? 천이가 먼저 일어납니까? 친입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어느 나라에, 뭐 어느 나라도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만약 어느 나라에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민을 가. 자꾸 이민을 가. 친입이야. 근데 계속 친입을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는 다른 나라가 되고 그냥 같은 그 나라 영토인데 다른 나라 생겨버린 거야. 이게 천이 개성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이질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럼 그 지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이걸 천이 개성이라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주거분리까지 봤습니다. 자, 주거분리에서는 뜻,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나뉘는 걸 주거분리라 그런다. 자, 그 다음 경계지역이 중요하다고요. 경계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들이 들어가요. 신입이라 그랬고 하향여갑니다. 그리고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 고소득층 주거지역인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할인거래. 저소득층 주거지역인데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요 할증거래. 됐죠? 그게 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57페이지 지대이론부터 하도록 할게요. 오늘 탄력성화 참 중요한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비탄력적 이런 말 나오면요 량불변이라 그랬어요. 완전 탄력 나오면요 가격불변이라 그랬어요.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나오면요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랬어요. 가격이 더 크게 변한다. 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량이 더 크게 변하는 겁니다. 가격은 적게 변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고. 교차 탄력성이 뭐였어요? 교차 탄력성. 네. 빌라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럼 이 둘은 무슨 관계라고요? 네, 다른 물건의 가격하고 이 물건의 수요량의 방향 뭐라고 그랬죠? 대체제네요. 그렇죠?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빌라 가격이 10% 올랐대.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 5% 증가했대. 그럼 교차 탄력성은 10분의 5예요. 0.5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빌라 가격이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만약에 감소했어. 그럼 이들은 무슨 관계다? 보완제.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라 그랬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만약에 빌라 가격이 10% 올랐는데 아파트 수요량이 만약에 5% 감소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5인 거예요. 보완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또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